네, 숙제하면서 안 됐던 거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3-4번 또 3-4, 5-4 두 개 정도? 다른 거 괜찮습니까? 네, 질문 안 하면 자기 손해예요. 네, 3-4번 가볼게. 자, 어떤 문제인가 봅시다. 3-4번이 자, 명제 3-4 가볼게. 전체 집합 U 전체 집합 U가 -3, -2부터 2, 3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건 P가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조건 Q가 X제곱 마이너스 AX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건 not P 또는 Q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값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조건이라고 표현했죠. 자, 명제와 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명제는 무조건 참 또는 무조건 거짓이라면 조건이라는 건 참 거짓이 왔다 갔다 거리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하고, 여기서 조건은 뭘 가지고 있다? 진리집합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죠.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세상의 전부가 -3부터 3까지 있는데 조건 P라는 건 P라는 녀석을 조금 풀었으면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죠. 라고 했을 때 그럼 납피면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말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녀석이 -1, 0, 1 세 개가 되겠죠. 그리고 P라는 녀석은 X로 묶어내면 X-A가 0이기 때문에 X는 0 또는 A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요 X는 겹쳤죠.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 독립적인 하나를 담당하고 있어야 되겠다. -1, 0, 1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를 담당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총 7개 중에서 하나, 둘, 세 개를 빼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녀석은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녀석은 총 몇 가지가 될 수 있다? 4가지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하나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5-4번 가볼게. 전체 집합 U가 10 이하의 자연수, 그래서 1, 2,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때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겠습니다. 진리집합 P가 X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A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명제 납피이면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이게 참이 되는 진리집합 Q의 개수가 32가 되겠대. 자, 지금 납피이면 Q이다 꼴의 명제죠. 오케이? 이걸 우리가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라고 불렀고, 이 녀석의 참거짓을 어떻게 파악한다고 했어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의 참거짓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 포함관계로 판단한다 그랬죠. 앞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 P가 뒤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문제가 총 후보군이 몇 개예요? 10개야.
그치? 근데 Q라고 하는 받아주는 진리집합의 개수가 총 몇 개래? 32개래.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집합의 어떤 부분 집합은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나피를 다 품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배경지식 가볼게. 우리가 1, 2, 3의 부분 집합 어떻게 구해요? 1, 2, 3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3승.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1을 무조건 품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해? 2의 3승에서 무조건 포함되는 개수를 빼면 되겠지. 다시 그럼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은 어떻게 구해요? 2의 10승이겠죠. 근데 앞에 있는 나피의 원소의 개수를 다 품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나피의 여집합의 개수를 빼줘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Q라는 녀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개수가 몇 개래? 32개래. 32는 2의 몇 승? 5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요렇게 배경 지식을 집합에서 배워오고 명제에서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품고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 P의 여집합 개수가 총 몇 개일까? 5개가 되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나피라고 하는 P의 여집합의 개수가 몇 개라고? 5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피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해요? x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자연수,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고? 5개가 돼야 된다고. 근데 요게 몇 차식으로 읽어져요? 2차식으로 읽어지겠죠. 됐습니까? 요거 축 얼마예요? 축 4죠. 마이너스 2의 분의 b.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요 나피라고 하는 녀석은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야. 그리고 축이 얼마예요?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보다 작은 게 몇 개 있어야 돼? 5개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하나가 나올 거지. 여기서 2개, 3개가 나오겠지. 여기서 4개, 5개가 등장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니까 당연히 요렇게가 몇 개가 뭐가 돼야 돼? 집어넣었을 때 x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쵸? 네. 여기가 4보다 한 칸 밑에 있으니까 3일 거고 4보다 하나 있을 거니까 5가 될 거고 여기 3보다 하나 밑에 있을 거니까 2가 있을 거고 5보다 하나 위에 있을 거니까 6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돼?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돼? 7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위아래가 바뀐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위아래가 바뀌어서 등장을 해야 되겠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지금 집합 물어봤고요. 명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공통수학에서 봤던 여기 2차 함수와 부등식 관계까지 다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바뀌니까 F에 1 집어넣었을 때는 위에 있어야 돼. 그래? 그리고 F에 2를 집어넣었을 땐 밑에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하세요. 똑같은 경우로 F에 6을 집어넣으면 아래에 있고 F에 7을 집어넣으면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마지막에 부등식으로 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맞나? 근데 2개를 구하면 동일한 값이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만 구해도 돼. 왜? 어차피 여기서 대칭적이라는 게 너무 뻔하니까. 굳이 4개를 다 할 필요 없이
한쪽에서만 구해도 상관이 없겠다. 확인할 수 있겠죠? 대칭적이니까. 네, 그래서 F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빼기 8 플러스 A가 되겠죠. 그게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이 16 플러스 A는 또 밑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맞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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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잠시만요. 5개. 하나, 둘, 셋, 넷, 다. 아, 근데 여기서 1이 0이어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작은 쪽의 개수가 5개면 되는 거니까. 1 집어넣었을 때 0까지는 오케이가 되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0까지는 오케이니까 마무리를 요걸로 하는 것까지 함정이 들어가 있네. 어려운 문제였네. 마지막에 끝까지 함정을 하나 더 팠네. 아마 이렇게까지 푸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풀면 여러분들 되게 똑똑한 거예요. 왜냐면 개념이 3개가 다 묶여 있는 거여서 지금 풀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 요 얘기 알아듣는 것도 꽤 어려웠을 겁니다. 알아들었다. 맞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했다. 여기까지는 했다. 요거까지는 수하 내용입니다. 수하랜다. 공통수학 2로만 얘기하면 요 정도 베이스 지식을 집합해서 배워서 요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낫 P가 5개까지는 알았다. 1명, 2명, 3명, 3명 정도? 네. 이 정도는 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수업 해볼게. 지금 말고 5개, 요거 5개라는 거. 32개다. 거기서 딱 2의 5승이다. 이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형 6까지 했었죠? 유형 7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명제 사이의 관계.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통수학 2 수학의 바이블 개념 5이죠? 페이지 304쪽. 명제 이어서 진행해 볼게. 자, 오늘은 명제 사이의 관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P면 Q이다 꼴의 명제를 갖고 얘기해요. 자, P면 Q이다 꼴의 명제를 우리가 기본 명제라고 부를게. 이랬을 때 역명제를 구하세요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본 명제 P면 Q이다 꼴의 역은 P랑 Q의 자리를 바꾸세요라는 뜻입니다. 뒤집다, 역. 알겠죠? 그래서 P면 Q이다 꼴의 역 명제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Q이면 P이다로 해석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뭐 교과서에는 안 실려 있지만 이 명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명제가 뭐냐면 P면 Q이다 꼴의 명제를 부정으로 물어보세요. 부정을 취하세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기본 명제 P면 Q이다 꼴의 이 명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우 명제를 구하세요. 기본 명제 P면 Q이다 꼴의 대우 명제는 2개를 동시에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로 답하세요 라는 뜻이야. 예로 설명을 할게.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게 기본적인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야. 알겠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영명제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P랑 Q의 위치를 바꾸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라고 답하면 기본 명제의 영명제를 구한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명제를 구하세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의 이 명제는 not P이면 not Q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가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어. 마지막으로 대우 명제는 뒤집어서 부정을 취하면 되겠어. 그래서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잘 외우고 있어야 돼. 기본 명제 P이면 Q이다 꼴의 역을 구하세요. Q이면 P이다. P이면 Q이다 꼴의 2를 구하세요. not P이면 not Q이다. P이면 Q이다 꼴의 대우를 구하세요. not Q이면 not P이다. 오케이. 자, 여기서 특징적인 거 하나만 가볼게. 자, 기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입니다. 오케이? 근데 기본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랑 2가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논하기가 조금 불편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따져봐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x제곱이 2면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이건 기본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라고 봤을 때 영명제를 가볼게.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거짓이죠. 왜?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 x제곱이 4라는 거 안에는 x는 2랑 x는 마이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가 하나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x가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 마이너스 2라는 발레를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기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 역이랑 2도 자기들끼리는 대우 관계에 있어요. 알겠지? 요 역이라는 명제를 대우를 취하면 그게 이명제로 되겠죠. 자리를 바꿔서 부정이니까. 그래서 요 두 개는 세트로 나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뭘 중요시해야 돼? 이 대우 명제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기본 명제가 참이야. 그럼 대우가 무조건 참이야. 기본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대우가 무조건 거짓이야.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 명제 P이면 Q이다 꼴의 참 거짓을 논하십시오 라고 물어보면 오리지널하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풀어도 되지만 대우로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내가 이 기본 명제의 대우로 증명을 했어. 근데 참이 나왔어. 그럼 기본이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대우랑 기본은 무조건 똑같이 갈 거니까.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고. 알겠죠? 네.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럼 교재 304조 여기 블루 되어 있는 그림 보입니까? 기본 명제에 대해서 역이 대우에 대한 관계를 시각화시켰어. 확인할 수 있겠죠? 페이지 304쪽 또 가운데 그림 하나 있잖아. 지금 설명했던 역이 대우의 관계를 좀 시각화시킨 거야.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역을 구하세요. 2를 구하세요. 2라는 표현은 안 돼 있죠? 밑으로 가는 게 2야. 알겠지? 그걸 살짝 그려줘. 밑으로 떨어지는 걸 2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자, 밑으로 가는 건 2야. 말할 수 있겠지? 그림으로 봐봐. P이면 Q이다 꼴의 역을 구하세요. P이면 Q이다 꼴의 2를 구하세요. P이면 Q이다 꼴의 대우를 구하세요. 다 따라올 수 있겠죠? 네. 자, 요게 P이면 Q이다 꼴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3단 논법인데 삼단 논법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면 꼬리물기예요. 꼬리물기. 자, 먼저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야. 그리고 Q이면 R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야 라고 하면 P이면 Q이면 R 이런 식으로 꼬리물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P이면 R이다 라고 쓸 수 있다.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럼 P이면 R이다 라고 답할 수 있다고. 괜찮아? 요게 3단 논법이고 이해하기 편하게 기억하려면 꼬리물기라고 하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달이면 not Q이다. 이렇게 줘요. 그럼 우리가 요 녀석에 뭘 구해볼 필요가 있어? 대우를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겠지. 대우는 자리를 바꿔서 부정부정.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부정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참이면 얘가 무조건 참일 거니까. 꼬리 물기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단 논법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꼬리 물기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P면 Q이다 꼴인데 자, 우리가 이 녀석 P 자체로만 보면 이건 뭐라고 했죠?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Q 자체로만 보면 이건 뭐라고 했죠?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조건에 이름이 붙어요. P면 Q이다 꼴의 명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앞에 있는 P를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있는 Q를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이야. 고유명사 같은 거야. 이게 뭐예요? 분필이요. 이게 뭐예요? 칠판이요.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앞에 있는 P가 뭐예요? 충분 조건이요. 뒤에 있는 Q가 뭐예요? 필요 조건이요. 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 그리고 별거 아닌데 우리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쓰면 이거 명제야. 명제는 참일, 거짓 정해져 있죠. 얘가 거짓인 명제일 수도 있겠지. 그래? 근데 여기에 가끔 가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보면 화살표가 2개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가면 명제인 건 확실해. 근데 이건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근데 2줄짜리 명제가 있어. 그럼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네, 좋아요.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그럼 이렇게 봐보자.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질문할게. 앞에 있는 조건의 이름이 뭐예요? 충분 조건. 뒤에 있는 조건의 이름이 뭐예요? 필요 조건. 자, 그럼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Q를 물어봤으니까. 이 구조에서. 오케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에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겠지? 필요 조건이니까. 됐어요? 네. 그리고 쌍방향으로 화살표가 갈 때가 있어. 쌍방향으로. 그러면 이런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2개가 동격일 때, 똑같을 때. 충분도 되면서 필요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조건은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그건 사이즈가 똑같아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돼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어렵지 않죠? 네. 자, 문제 번호 7번 가볼게. 다음 명제의 역,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단하십시오. 첫 번째, x 곱하기 y가 3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3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역과 2를 말하래. 역은 자리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p이면 q이다꼬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역명제는 q이면 p이다로 쓸 거니까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3이 아니다 이면 xy는 3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우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우를 구하면 not q이면 not p다니까 그러면은 이 녀석에서 부정을 취하니까 x는 1 and y가 3이면 xy는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가 기본 명제의 참거짓을 구할 때 xy가 3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또는 y가 3이 아니다. 뭔가 딱 오케이 혹은 x라고 말하기 좀 불편해졌죠. 이렇게 아니다라고 뭔가 명제가 나오면 해석하기 조금 불편해. 그럴 땐 뭐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대우로 판단하라고. 대우가 참이면 기본이 참일 거니까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대우를 볼게요. x는 1이면서 y가 3이면 xy는 3이다. 맞아 틀려? 참이 되겠죠. 네, 그래서 대우가 오케이가 되네. 그럼 기본 명제가 오케이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역은 x는 1이 아니다 또는 y가 1이 아니면 xy는 3이 아니다. 3일이면 3이 돼버렸죠. 이건 거짓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발레로 그러니까 x가 1이 아니니까 x가 3이야. y가 1이 아니니까 y가 3이니까 y가 1이면 x 곱하기 y는 3이죠. 근데 보기에서는 아니라고 써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역은 거짓, 대우는 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y분의 x가 1보다 크다 이면 x는 y보다 크다입니다. 단 y는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니까는 여기 대우가 할 때 건드릴 수 없어요. 알겠지? 네. 역을 구하면 자리만 바꾸면 되겠죠? x가 y보다 크면 y분의 x는 1보다 크다. 괜찮아? 틀려? 이건 거짓이죠?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y가 음수고 x가 양수라는 전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녀석은 음수니까 1보다 작아지죠. 때문에 역은 거짓. 대우는 x가 y보다 작거나 같으면 y분의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둘 다 음수 쓰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됐을 때 앞에 조건을 맞췄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2가 나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
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거짓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발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잘 익혀둬야 돼요. 네. 네, 가로 3번은 스킵할게요. 계속 똑같은 거 도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서 7-3번으로 체크해 볼게. 7-3번. 자, 우리가 이렇게 딱 7-3번 문제를 봤을 때 는 아니다, 아니다를 참거짓을 판단할 땐 기본 명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로 판단한다고 했어? 대우로 판단한다고 했어. 알겠지? 그래서 7-3번에 대우를 쓰고 그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 7-3번. 자, 문제를 보니까 자, 명제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이면 x는 3이 아니다에 참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랴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니다, 아니다라고 써 있으면 기본 명제로 푸는 게 아니라 뭐로 푼다고? 대우로 푼다고. 그래서 대우를 쓰면 되겠지. 대우가 뭐예요? x가 3이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은 0이다.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어? 참이래. 기본이 참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대우도 무조건 참이겠죠? 그럼 x자리에 얼마를? 3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참이 된다는 소리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k 플러스 3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2가 6k, k는 얼마? 2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 대우 만드는 거 겁먹으면 안 돼. 알겠지? 네. 자, 문제 번호 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PQR 중에서 항상 옳은 걸 고르겠습니다. 자, 기억 가볼게. 두 명제 P이면 not Q이고요. 나달이면 Q가 모두 참이래. 그럼 모두 참이니까 얘를 대우로 바꿔볼게. 그럼 이게 뭐로 바뀌어요? not Q이면 R로 바뀌겠죠. 그래서 꼬리 물기. P이면 not Q이면 R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맞아요? 태연이 맞아 틀려? 맞죠? 네. 기억은 동그라미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니은 가볼게. 두 명제 P면 Q, R이면 not Q가 모두 참이래. 그럼 이 부분을 대우를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여기 봐야지 어디 보는 거야? 여기 보라고. 네. 일단 여기서 대우를 취하면 Q is not R이라고 바꿨을 수 있겠지? 그래서 P이면 Q이면 not R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꼬리 물기. 이 상태에서 R이면 not P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P이면 not R이다는 참인 거 확인됐죠? P이면 not R이다 확인됐지? 그럼 이 녀석의 대우를 구해보면 되겠네. 대우도 참일 거니까. 그래서 R이면 not P이다. 그래서 니은도 합격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마지막 디귿 확인해 볼게. 두 명제 P이면 not R, Q이면 R이 모두 참이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을 대우를 취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P이면 not R이면 not Q이다 라고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 상태에서 보면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죠. 이 녀석의 대우인 Q이면 not P이다. 도 참이 될 수 있겠네. 그래, 요, 힘들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디귿은 틀렸죠. 디귿은 대우가 아니라 디귿에 있는 부호는 뭐예요? 걔는 역이죠. 그래요. 디귿에 있는 기호는 역기호죠. 때문에 역은 참 거짓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보기에서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다. 오케이? 기본이 참일 땐 대우는 무조건 참인데 역과 이는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옳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겠죠. 자, 유형 8번은 꼬리물기예요. 3단 논법 꼬리물기 지금처럼 풀면 되겠죠. 그래서 늘 대우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낼 줄 알아야 돼. 유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장난 같은 거지만 8-4번이 꼭 나와요. 말장난 같은 거. 그래서 이 글을 PQR로 구분지어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8-2번과 8-4번 두 개를 시켜볼게요. 자, 9번의 별표. 자, 필요 충분 조건. 요게 이제 또 이제 빈도수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필요 충분 조건.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P명 Q이다 꼴의 명제 우리가 참것이 뭐로 판단한다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파악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문제 번호 9번 가볼게. 다음 조건 P는 Q이기 위한 P라는 녀석의 이름을 찾으라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P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P라는 녀석이 무슨 조건입니까? 이렇게 되면 충분히요. 이렇게 되면 필요요. 이렇게 되면 필요 충분히요. 라고 답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가로 1번부터 가볼게. P라는 조건이 X는 0, 이고, and Y는 0, Q는 X, Y는 0. 자, 사이즈 관계로 볼게. 자, 앞에 있는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딱 저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 X는 0이면서 Y는 0 이라는 상황 딱 하나만 가지고 있지. 태연이 돼? 근데 Q라는 녀석은 X 곱하기 Y가 0이라는 얘기는 X가 0이고 Y가 자유롭게 뭔가를 갖고 있는 상황이 여러 개 존재하겠죠. 그래요? 물론 0도 가지고 있겠지. 그럼 사이즈 문제를 봤을 때 이 녀석은 하나고 이 녀석은 무지 많은 상황을 내포하고 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P는 Q이기야 무슨 조건? 충분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자, P라는 조건이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 Q라는 조건은 X가 Y가 양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사이즈가 큰 건 뭘 것 같아요? P라고 느껴집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 이런 상황도 가지고 있겠죠. 이런 상황도 가지고 있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거죠. 그래서 포함관계가 어떻게 포함관계가 돼?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죠.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필요 조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P라는 조건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Q라는 조건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0이려면 딱 한 가지 상황밖에 없어. 무슨 상황? x가 0이면서 y도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기선 x가 0, y가 0. 딱 한 가지 상황이야. 근데 q도 보니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라는 소리는 x가 0, y가 0. 딱 한 가지 상황밖에 없어. 그러면 p랑 q의 진리집합의 사이즈가 어때요? 똑같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P면 Q이다 꼴의 명제는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필요하니까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알겠죠? 네.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필요하니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뭐 필요 충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거야. 알겠지? 네. 넘어가서 우리가 쉬운 걸로 9-1번 체크해 볼게요. 9-1번 같이 한번 해볼게. 자, 9-1번 가볼게. 9-1번의 첫 번째 문제 가볼게. 다음 P는 Q이기 위한 P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P를 써보니까 사각형 ABC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고 Q는 직사각형이 되었습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더 큰 거예요? 평사가 더 큰 거죠. 맞습니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인데 조건에 더 붙어 90도 각을 유지하면서 평행사변형인 거야. 직사각형을 생각해보면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대각이 다 평행합니다. 대변이. 그러면서 90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평행사변형은 90도를 유지해도 되고 90도를 유지하지 않아도 돼. 됐습니까? 조금 더 자유도가 높죠. 자유도가 높다는 얘기는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포함관계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1번 뭐라고 답하면 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 혼자 하면 잘 안 되는 거지. 가로 2번 가볼게. 자, P라는 조건이 X는 Y는 Z라는 조건이고 Q라는 조건은 X-Y, Y-Z는 0. 이건 무조건 딱 요거 딱 한 세트죠. 근데 이 녀석은 X는 Y 또는 Y는 Z잖아. 그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둘 중에 하나만 동그라미 쳐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누가 더 큰 사이즈야? Q가 훨씬 더 큰 사이즈죠. 그러면서 품고 있겠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가로 3번 가볼게. P란 녀석 X의 제곱은 1 그리고 Q란 조건 절대값 X는 1. X가 뭐랑 뭐만 갖고 있어? X제곱이 1이다. X는 1, 마이너스 1. 절대값 X가 2다. X는 1, 마이너스 1. 사이즈가 어때?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걸 뭐라고 불러?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뭔가 같이 하면 참 쉬워. 그치? 같이 하면 쉬운데 혼자 했을 때에도 쉽게 빠져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 10번 가볼게요.
전체 집합 위에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PQ라고 하겠다. 나 P는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10번. 나 P는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만을 고르래. 필요 조건일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요 세팅이 되겠죠. 나 P는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하니까 받았다. 그 세팅이 이렇게 됐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낫 같은 거 붙으면 해석하기 불편하니까 대우로 접근해 볼게. 알겠죠? 대우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Q이면 헷갈려. 헷갈려. 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서 헷갈리는 거구나. 나 Q이면 나 P이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한마디로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나 P는 나 키우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렇지? 이렇게 세팅해 놓고 대우를 구해 보니까 P면 Q이다. 로 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쏙 포함되어 있으면 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집합 배울 때 P가 Q에 포함된다면 두 가지 경우를 상상하라 그랬지. 뭐랑 뭐? 완전히 들어가는 요 그림과 두 개가 똑같을 때에도 성립할 수 있겠죠. 봐봐. P면 Q에다가 두 개 똑같아.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게 절대적인 진리야. 라고 봤을 때 누가 길 가다 물어봤어. P가 Q 안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냥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이것만 물어봤어. 그랬을 때 네, 들어가요 라고 말할 거야? 아니요, 안 들어가요 라고 말할 거야? 들어가요 라고 말하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문제가 이런 거, 이 10번 문제로 함정을 많이 팝니다. 어떻게 파냐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경우를 찾으세요의 답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만 됩니다에서의 답이 다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를 찾으세요면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찾아야 돼. 근데 충분 조건만 됩니다.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은 빼야 되는 거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 말장난에서 그 뉘앙스를 잘 캐치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우리 문제는 다시 보면 나 P는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만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죠. 1대죠. 그러니까는 해석해 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랑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를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세팅해서 봐야 되겠다. 그 얘기야. 알겠죠? 네. 우리 문제 그림도 두 가지 모형을 다 고려하세요 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일 때, 필요 충분 조건만 될 때, 요 많이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자, 기억 찾아보자. 요 두 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요 두 가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기억. P랑 Q랑 합치면 T이다. 이건 거짓말이죠. Q라고 해야 되겠죠. P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니은 P랑 Q랑 교를 했더니 Q가 됐다.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고, 디귿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이다. 아니죠. 요 도넛 모양의 모양이 남아 있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말. 리을 P가 아닌 거 합 Q는 Q랑 P가 아닌 걸 더하면 세상의 전부. 이건 합격이죠. 이게 합격. 자, 미음 P의 여
교, Q의 여는 공이다. P가 아닌 거랑 Q가 아닌 거를 교하면 Q 바깥쪽에 있는 게 다 교집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몇 번? 리을만 되겠다. 괜찮아? 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제를 풀고 있지만 집합 얘기를 모르면 조금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집합과 명제를 대부분 묶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집합 문제는 몇 개 없어. 이건 명제 문제도 몇 개 없습니다. 집합과 명제는 대부분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잘 묶어서 공부해야 돼. 알겠죠? 10-3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배우는 게 더 어려워. 다음 주에 배우는 절대부등식은 생각보다 꽤 어렵고 계산할 것도 많습니다. 틀렸어. 3번 풀라고 했습니다. 틀렸어. 틀렸어. 왜 못해요? 답은 기억, 리을입니다. 괜찮아?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 야, P는 Q이기 위한 P가 Q에 P는 Q이기 위한 P를 너무 맞잖아. P는 Q이기 위한 Q가 P에 들어가 있잖아. 필요 조건. 왜 그래? 왜? 이건 야 그러네. 야 니을을 동그라미 치면 기억이 무조건 맞는 거지. 뭐지? 뭐지? 야 기억과 리을이 어떻게 똑같은 상황 아니야? 불편해요. 네. 이렇게 있죠.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헷갈려서 틀리는 거야. 집합과 명제가 내가 시작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집합이 가르치는 건 쉬워. 근데 문제가 좀 헷갈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 근데 그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다시 가르치잖아. 그것도 내용은 쉬워. 내용은 쉬운데 문제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잘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11번 가볼게. 1번. 두 조건. P라는 조건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Q라는 조건.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화살표를 받아야 되겠죠. 필요하니까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등식이니까 풀이도 부등식이겠죠. 네.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a까지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괜찮습니까? 하얀색 q가 노란색 p에 쏙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괜찮아? 그 다음에 뭐 체크하라 그랬어? 등호 체크하라 그랬죠? 기본 세팅은 끝났으니까 등호 세팅해야 되겠지. 노란색이 마이너스에 떨어져도 바깥쪽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등호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곱하면 a가 될 수 있는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틀렸네. 왜 틀렸지? 뭐가 틀렸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맞는데? 저에게 써있어? 미안합니다. 누가 왜 이렇게 써놓고 이 답을 이상하게 써놨어? 미안합니다. 왜 이래? 미안해요. 문제에 써있대. a가 양수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럼 잘 풀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돼요. 양수. 얘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양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겠습니다. a가 3보다 작거나 같은데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들어가야 되겠지.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문제에 써있는 조건 양수입니다. 저 얘기를 체크하면 a라는 녀석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말하면 되겠다. 괜찮죠?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 x 플러스 2가 아니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로 푼다고? 대우로 푼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럼 대우로 접근하면 x 플러스 2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 0. 이걸 만족시키면 되겠지. 즉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k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 상태로 그냥 풀면 나도 못 풀어.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알겠지? 그래서 아니다로 어떤 기본 명제를 주어주면 꼭 대우로 문제를 해석하는 게 훨씬 쉽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11-2번은 11-2번 네. 좋습니다. 11-2번. 2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절대부등식은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절대부등식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제 증명법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명법까지만 진행을 하고 페이지 318쪽 가볼게. 페이지 318.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거기에 정의라는 단어가 있고 증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정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비슷한데 다 틀려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문제 풀 때 이 개념들이 쓰이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정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정의는 명확하게 정한 문장. 증명,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근거로 어떤 명제의 참임을 설명하는 것. 정리, 참임이 증명된 명제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워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정리는 증명을 이용하는 거야. 용어 이게 증명은 정의를 갖다 쓰는 거고. 난 참 잘 모르겠어. 이거에만큼은. 이거를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정의가 뭐예요? 정확하게 알려준 거. 얘는 분필이다. 용어나 뜻을 정확하게 정한 문장. 요게 정의. 증명은 정의를 이용해서 보여준 거. 참임을 설명한 거. 내가 증명했다. 이게 참임을 증명했다. 그럼 무슨 정리. 증명된 거를 이용해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게 정리. 알겠죠? 자, 증명법. 이게 시험 문제인데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로 나오는 증명법은 총 3개가 있는데 공통수학 2에서 2개를 알려주고 대수 파트에서 하나를 더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3개의 증명법이 나와요. 첫 번째로 대우증명법, 그 다음에 기류법, 그리고 세 번째는 대수에서 나오는 귀납법. 총 3가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파트에서 2가지가 나오는데 대우법은 쉽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되겠다 입니다. 가장 흔한 게 이런 거야. x제곱이 2의 배수면 x는 2의 배수이다. 이걸 증명할 때 대우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럼 이 녀석을 대우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대우 x가 2의 배수가 아니면 x제곱이 2의 배수가 아니다. 즉 x는 2k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2의 배수가 절대 아니겠지? 그러면은 x제곱을 2k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4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면 2로 묶어내면 2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x가 2의 배수가 아니면 x제곱이 2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럼 이건 참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 녀석의 원래 식이 참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뭐 이렇게 푸는 게 대우법이고, 기류법은 결과를 부정합니다. 결과를 부정해서 증명을 했는데 참이 나왔어. 그럼 원래 게 거짓. 결과를 부정해서 증명을 했는데 모순이 나왔어. 그럼 원래 게 참.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기류법이야. 오케이? 가장 많이 쓰이는 기류법은 요거예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오케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류법으로 증명을 하면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실수에서 무리수가 아닌 걸 뭐라고 부르죠? 유리수라고 부르죠. 유리수는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루트 2는 m분의 n, 즉 유리수이다 라고 쓴 거야. 그치? 그리고 m과 n은 서로소, 기하분수꼴로 썼을 거니까. 자, 그러면 양면 제곱할게. 2는 m제곱, n제곱. 괜찮습니까? 그럼 n제곱이 2 m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 n제곱이 짝수, 즉 2의 배수이면 n이 2의 배수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대우법에 의해서. 이 녀석이 참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n을 2k라고 쓸 수 있겠지. n제곱이 2의 배수죠. 그럼 n도 2의 배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시 집어넣으면 4k의 제곱이 2m의 제곱이니까 m제곱은 2k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m제곱이 2의 배수니까 m도 2배수라고 쓸 수 있죠. 괜찮아? 근데 n도 2의 배수고 m도 2의 배수면 얘네들이 서로소라는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했어? 모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원래식이 참이다 라고 빠져나가는 메커니즘. 요게 기류법. 괜찮죠? 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 기류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서술형 문제가 만약에 있는 학교에 간다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오는 학교라면 박스 문제 빈칸 채우기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야. 어떻게 해야 돼? 외워두고 있어야 되겠죠. 루트 2, 루트 3은 좀 클래식합니다. 나 때도 저걸 외우고 있었어. 근데 2년 전에도 학교 시험에 나왔어. 그대로 서술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도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문제겠죠. 네. 대우법은 쉬워. 대우를 취하면 되니까.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 녀석이 우리가 조금 외우듯이 패턴을 좀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319쪽 여러 가지 증명법의 대우증명, 기류법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오케이? 절대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따로 모아서 증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형 12번 가볼게. 자, 12-1번. 다음 중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구하십시오. n제곱이 홀수면 n이 홀수다를 대우로 증명하래. 그럼 대우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n이 홀수가 아니면 n제곱이 홀수가 n이 홀수가 아니면 n제곱이 홀수가 아니다. 즉 n이 짝수면 n제곱이 짝수다를 증명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2k이면 n제곱은 4k제곱이니까 2k제곱이니까 대우가 참임을 보였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명제가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네. 가로 2번 해볼게. A, B가 0이 아니다 이면 A는 0이 아니다 이고 D도 0이 아니다. 이거를 대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대우를 쓰면 A는 0 또는
b는 0이면 a, b는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뜻은 총 몇 가지가 품어져 있는 거야? a는 0 또는 b는 0의 뜻은 총 몇 가지가 숨겨져 있어? 세 가지. 뭐뭐뭐. A0, B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다. B0이다. A0, B0. 총 세 가지를 품고 있는 게 저 5R의 뜻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A는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A, B는 0. A는 0이 아니고 B가 0일 때에도 A, B는 0. A가 0이고 B가 0이면 A, B는 0이죠. 그래서 대우를 풀어봤더니 싹 다 0이죠. 합격입니까? 그러면 기본도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대우법은 쉬워요. 여러분들이 여기 대우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슬러시, 즉 아니다 아니다로 표현되어 있는 명제가 나오면 대우로 푼다는 걸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을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법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13번으로 바로 가볼게. 설명을 하면서 했던 게 바로 나왔네. 대표 문제 13번.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십시오.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로 출발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여기 우리 지금 교재 326쪽 밑에 공간 조금 넓죠? 그 공간에다 안 보고 한번 써봐. 아까 한번 봤으니까. 오케이? 똑같은 문제를 풀이 안 보고 한번 써볼게요. 그 밑에 있는 공간에. 루트 2는 유리수이다로 출발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쓸게. 자, 루트 2는 m분의 n이고 핵심적인 거 m과 n이 서로소야. 그러면은 n은 루트 2 m이죠. 루트 2 때문에 양변 제곱하면 n제곱이 2m제곱. 즉 여기서 뭐로 빠져나와야 돼? m제곱이 2배수야. 그럼 n도 2배수다. 이걸 믿고 쓰고 싶어서 얘를 믿고 쓰고 싶어서 이 녀석을 대우증명을 합니다. 대우증명. 그러면은 이 대우증명이 n은 2배수가 아닌 거죠. 2배수가 아니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n제곱도 2배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n제곱도 2배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n제곱은 2k 뿔마 1의 제곱이니까 2k 뿔마 2k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래서 n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니다로 증명이 된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믿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이거 괜찮아? 요 히스토리 괜찮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되죠? 여기서 알려주는 건 뭐예요? n제곱이 2의 배수다. n제곱이 2의 배수다를 알려줬어. 나는 n이 2의 배수다를 쓰고 싶은 거야. 그치? 나와 있는 건 n제곱이 2의 배수야. 근데 나는 n이 2의 배수다를 쓰고 싶어서 그 녀석을 증명해 줬다고. 대우법으로. 이해됐습니까? 요거 대우법 증명된 거 봤죠? 그래서 n제곱이 2의 배수면 n이 2의 배수다가 OK가 된 거야. 그래서 n을 2k라고 놓고 요식을 다시 쓰면 4k의 제곱이 2m제곱이니까 m제곱이 2k제곱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럼 m제곱도 2배수죠. 당연히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면 m도 2의 배수겠죠. 그러니까 n이 2의 배수인데 m도 2의 배수면 서로소가 위반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 거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식이 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이게 왜 클래식하냐면 요 기류법 하나로 대우법까지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면 대우법, 기류법 둘 다 설명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다가 숙제할 때 꼭 한번 해봐. 루트 3이라고 한번 해봐. 옆에 있니? 옆에 있구나. 그럼 숙제할 때 꼭 할 수 있겠네. 루트 2, 루트 3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꼭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통은 안 나온다면은 13-3번처럼 박스 빈칸 채우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와. 근데 이게 스스로 쓰는 서술형으로 나올지 빈칸 채우기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꼭 나옵니다. 기루법 꽤 중요해요. 알겠지? 그러니까는 숙제하면서 꼭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3-4번으로 체크해 볼게요.